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금리의 향방과 관련된 경제지표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는데요. 일단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한 차례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의 포인트 역시나 물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바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둔화돼야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까지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방향성을 조금 더 좁혀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닝쇼에서 그와 관련된 전략들 제시해 드릴 텐데요.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연은 인사들이 주말 중에 내내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오늘 3명의 연준 인사들 발언을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금요일에 있었던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한 행사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러냈는데요. 로건 총재는 나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증거를 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책에 이어서 매우 유연해야 하며 금융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건 총재는 지난달에도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입장을 펼쳐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번에도 아직까지 금리 인하로 가기에는 시기상으로 조금 빠르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측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물가 지표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은 총재의 발언 보겠습니다. 바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굴스비 총재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인사입니다. 네, 일단 올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네소타 이코노미 클럽 Q&A에서 지난해는 이중 책무에서 멋진 해였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역대 처음으로 큰 경기 침체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락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반등세에 부딪혔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최근에 물가 지표가 일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를 했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만큼 논의되지는 않을 것은 없다면서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중 어떤 카드도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함께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던 굴스비 총재였는데 금리 인하 카드, 금리 인상 카드 결국에는 또 데이터 디펜던시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공동 인터뷰를 CNBC에서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은 높지만 추가 긴축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면서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는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는 모드라면서 아무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의 정책이 얼마나 제약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함께 말을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기로 유명한 연은 총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밀컨 컨퍼런스에서도 올해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했고 당시에도 이 관련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 카드가 올해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 인상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시장에게는 매파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되는데 일조하는 발언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의 연은 총재 발언들 금요일부터 지속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에 뉴욕 증시의 출렁임을 가져다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지표들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무려 4배 올리기로 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일단 이같이 전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이르면 오는 14일쯤에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보도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기존에 갖고 있던 25%의 관세로는 중국 전기차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관세를 4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뿐 아니라 핵심 광물이라든지 태양광 전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까지 여러 분야에서의 관세를 인상할 방침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대관세를 계속 인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역시나 재임 시절에 중국에게 계속해서 고율 관세를 보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 보편 관세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 60% 정도의 일률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도 짚어지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사용하면서 각자의 선거 전략들을 펼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우리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